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최근 영상에 오류가 하나 있어서 다시 올리는 바람에 댓글이 몇 개 지워졌습니다. 댓글은 다 달아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사용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최적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달 구글에서 받는 검색 실적 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서치 콘솔에 티스토리를 등록해 놓으시면 매달 이렇게 실적 결과 메일을 구글 서치 콘솔 팀 공식 메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글 서치 콘솔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메일함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티스토리와 2차 도메인 주소를 같이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해 놓으시면 2차 도메인 데이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둘 다 등록하신 분들은 티스토리 주소는 서치 콘솔에서 삭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1월 이후로 2차 도메인의 공식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금은 삭제를 해서 4월 데이터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로 쭉 내려보면 구글 검색 유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한 유입,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유입된 횟수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웹 검색 유입이 높으실 텐데 제 블로그에 이미지를 보고 클릭해서 유입되는 클릭 수가 약 2200회 정도 됩니다. 물론 검색 유입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검색자가 구글에 검색할 때 단순히 전체 탭이 아니라 이미지 탭에서 먼저 쭉 둘러본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학생 때를 떠올려 보면 학교 과제를 할 때 특정 통계 자료나 그래프가 필요해서 이미지 탭을 먼저 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아는 분야의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표나 그래프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구글 이미지 탭에 노출돼서 티스토리로 유입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아니고 직접 촬영한 사진도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이미지 검색 유입이 적은 편이지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잘 사용하면 훨씬 유입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가 상단에 올라갈까요? 아무리 최적화 작업을 잘 한다고 해도 저작권 무료 사진은 이미 너무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사용한 사진이 구글 이미지 탭 상위 노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경우 블로그 신뢰도가 높아지면 점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려운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구글 검색센터 공식 페이지에서 순위 및 검색 노출, 이미지 탭에 들어오시면 구글 이미지 검색 엔진 최적화 권장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 적절하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사진이 적어야 한다거나 많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알트 태그, 즉 대체 텍스트를 잘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적합한 URL 구조를 위해서 파일 제목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만 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개수가 많으면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비슷한 사진을 여러 개 병렬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포스팅에 사진을 10개, 20개 이상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로직에서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글이 다음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음 로직도 별도 공식적인 공지사항 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진 개수로 밀어붙이는 글은 어뷰징으로 찍힐 거고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이라도 다음에 상위 노출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방식을 알고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장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방식으로 깊게 해보진 않아서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구글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글에 품질이 낮은 비슷한 사진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는 그 블로그 자체가 검색 노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런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글 주제마다 당연히 운영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자가 쭉 나열되어 있고 사이에 이미지나 광고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눈에 확 띕니다. 광고 배치를 적절히 잘 하고 이미지 수가 적으면 이론적으로는 광고 클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제가 맞는 광고가 나왔을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이미지가 많으면 그만큼 광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광고에 쏠리는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광고 클릭 수나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 글에 유입되는 트래픽이 있어야 광고를 클릭하든지 말든지 하는 변수가 생깁니다. 트래픽을 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요리, 레시피 분야 글에 요리 사진은 거의 없고 애드센스 광고만 많으면 금방 내 블로그를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체류 시간이 낮아지고 그 글은 순위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자연적인 검색 유입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 수익이 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이 됩니다. 물론 외부 유입이나 유료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을 가져올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를 할 때 항상 정답이 있다고 틀을 정해 놓으시면 보통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고해야 되고 광고 클릭수, 클릭률을 따지기 전에 내 블로그에 어떻게 트래픽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할지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검색 유입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고 내 블로그에 유입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지 내 블로그 포스팅에 만족하고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많은지를 먼저 고려하는 편입니다. 검색 유입 기반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때 광고 세팅은 단기간에 컨설팅을 통해서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외부 유입에 적합한 기술적인 면에 집중한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상태에서 네이버, 구글 노출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요리, 레시피 분야라면 제 생각에는 검색 유입 방식으로 꾸준히 키워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다음 메인에 자주 노출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카카오 스토리의 큐레이션에도 노출될 수 있고 내가 일부러 여기저기 링크를 뿌리지 않아도 콘텐츠 자체만 좋으면 자연적인 외부 유입도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진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 개수를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치에 사진을 쓰되 사진을 원본을 올리거나 단지 티니 PNG 같은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용량만 줄이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많을 때 간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최적화 방법을 숙지하시고 알트 태그도 제대로 사용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많으면 광고 넣을 자리가 없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 구글 자동 광고를 활성화해 놓으시면 사진과 인접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구글이 사용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자리에 자동 광고를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진이 많으면 수동 광고 배치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사진 저작권, 유료 사진 내용, EXIF 메타데이터, 이후에 이미지 최적화 방법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